이 강의는 이제 8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강의 요지와 어떤 목표는 고대의 장자 사상과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막 전에는 막 제가 막 세계관, 장자의 세계관 비교, 이 프랑치스코의 세계관 비교, 뭐 인간관, 막 이렇게 막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거보다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변화무쌍한 시대에, 뭐 10년 전에 그 큰 인문학 강의가 있었잖아요. Who am I? 그쵸? How to live, how to creatively live and graciously die라는 그 김상대 교수가 주관한 커다란 그 10년 넘을 거예요. 그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 와가는 주제가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사는데 내가 그 판에 박히게 사는지, 좀 창조적으로 신나게 멋지게 사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그죠? 살아갈 인간의 그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3가지 주제로 잘 나눠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를 따서 지난번에 또 어디 인문학 강의를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와닿는 거고 나하고 관련이 딱 있으니까. 그래서 이 3가지 주제로 제가 알고 있는 장자의 사상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그러면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공간적인 배경도 틀린데, 그러면 이들이 각각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어요. 그 울림을 경청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울림의 그 기본적인 표현된 용어들을 몇 개만 빼가지고 그래서 이 울림을 조금 더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뭐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두 사람에게 신선한 영감을 받는 것만은 충분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건 토착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가능한가, 이런 것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강의의 요지이고 사실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의 이제 한계를 제가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장자와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강의는 아니에요. 이 두 인물의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자에 관심이 있으면 장자 강의를 가서 들으시면, 그렇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장자에 대해서 깊게 더 들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인 강의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프란치스코 전문가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3회 회원인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프란치스코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삶과 영성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는 사실 좀 길게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아주 기본적인 그것만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 지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다리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뭐 장자 전문가들 최진석 교수님이나 어디 가서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 말이 안 나오네. 유튜브 틀면은 다 나와요. 뭐 김진석 교수님 강의 10강, 뭐 강신주 그런 거. 이분들이 보통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저는 논문을 쓸 때 그 도가 사상의 그 기본을 말한 그 이강수 교수님, 성경학대가 이강수 교수님의 논문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분이 좀 더 쉽게 장자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표현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과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능하면은 일상의 용어로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꼭 필요한 용어만 한문을 쓴다거나 뭐 라틴어를 쓴다거나 하지만 그 위에는 우리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 목차를 보는 것처럼 이제 첫 강은 도대체 장자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누구인가, 그리고 보통 말하는 공통점, 그쵸? 이제 그런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두 인물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따 보지만 장자하고 프란치스코는 딱 이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영성가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세상의 문제에
그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예수의 회원님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장자도 그러합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강은 이제 장자와 프란치스코, 장자가 보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도 1인칭으로 쓰겠습니다. 인간은 누구신가? 제 3인칭을 쓰지 않고 도대체 장자가 말하는 내 본질은 뭔가? 그죠?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나라는 입장에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3강 정도의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딱 핵심이 되는 용어들을 딱 일단 정리를 해놓고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이런 비교는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하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4강, 5강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장자와 프란치스코가 말하는지 보고, 그 유사점을 또 어떤 핵심 용어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뭐 오늘이 매일 새롭게 살으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새롭게 살아가고 현존을 살으라. 지금 이 순간을 살으라. 그래서 장자와 프란치스코가 모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창조적인 삶이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 아니면 은혜로운 죽음 이 세상을 끝날 때,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장자와 프란치스코는 우리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시작과 끝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가 들어가면서 마찬가지로 유사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강에는 우리가 각 2, 3강, 4, 5강, 6, 7강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용어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비전문가적인 시도를, 우리가 막 프란치스칸 학자로서, 장자로서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가 주는 그 뉘앙스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공통점을 펼쳐놓고,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장자의 표현으로 프란치스칸 영성을 한번 표현해보는 거. 이런 시도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좀 더, 이제 이 강좌는 이렇게 일반적인 강좌로 끝나고 좀 더, 이렇게 강좌가 끝난 다음에 좀 더 깊게, 어떤 것을 파헤쳐보는 그런 또 강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날짜 잡아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침판이 필요하잖아요. 옛날에는 나침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누가 나를 따르라 하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 토를 달 필요도 없었어요. 삶이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간단하고. 근데 이제는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복합적인 세상, 복합적인 상황. 그렇죠? 상황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많은 복합적인 그런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르는 애는 너무나 아닌 것 같은 경우도 많아요. 저거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나의 의견도 생겨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그 영성, 자기의 어떤 나침판이 필요한 시대가 있어요. 그 커다란 그런 어떤 흐름 안에서 자기만의 어떤 길, 그런 어떤, 그래서 장자와 프란치스코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 그리스도교 신앙인이면서도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지평을 열어주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제가 장자 공부를 한 5년 로마에서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발견했고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생긴 것도 너무 다르잖아요. 장자와 프란치스가 도대체 만나서 이렇게 보통 인터넷을 치면은 이미지를 치면은 구글에 장자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흑백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를 치면은 이제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이미지가 어떤 공동점이 있을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으로 많이 나오는 이미지가 프란치스코 하면 새하고 막 이야기하는, 그죠? 주토가 그린 이 그림이죠.
그 피조물과 감응하고 대화하는 프란치스코의 표상이죠. 근데 또 장자를 치잖아요. 그 호전몽이 나와요. 이 호전몽이라는 거는 장자가 꿈을 꿨는데, 그래서 나비가 돼서, 꿈에서 나비가 돼서 막 날아다니다 꿈을 깼어요. 근데 장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건지, 아니면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꾼 건지 나는 그 경계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비슷하잖아요.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장자가 꿈을 꿨어요. 자기가 나비가 된 건지, 아니면은 장자가 나비 꿈을 꿨는지, 그런 무라일여의 사상 있잖아요. 나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사상, 그런 것을, 조금 비슷한 거 있잖아요. 자연과 감응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상태. 그런 어떤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이 프란치스코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셋이만 장자는 나비였어요. 이렇게 서로 교감하는 어떤 그런 공통점을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을, 사진의 대표적인 사상을 찾아보면. 그러면 지리적으로 여기 서양이라는 그 이태리의 중부의 그 움브리아 지방의 아시시, 그 다음에 장자는 여기 한국하고도 가까워요. 대한민국하고도. 여기 산둥성과 호남이라는 그 지역의 어디 중간쯤에서 태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걸 하는 것은 조금 가깝게, 시각적으로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물론 1500년 내지 1400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간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 여러분들 혹시 요새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천문학이 발달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와, 1400년의 차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문명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는 찰나의 순간이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1400년이라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자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는 프란치스코는 누구신가? 아니면 그 공동점은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는 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유튜브 구글에 이미지를 지금, 이거는 뭐예요? 장자가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울다가 문상객들이 막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북을 둥둥 치면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평생을 그렇게 같이 살던 아내가 죽었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이렇게 말하자 장자가 하던 말이 있어요. 자기의 부인은 본래는 없었던 곳에서 기회의 유동으로, 천지 만물의 유동으로 생겨났고, 그래서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이제는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고요히 쉬고 있는데, 내가 막 울고 시끄럽게 하면 그 편안하게 안식을 치고 있는데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녀와 함께 이렇게 기뻐하는, 그렇게 하는 거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잘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과 삶을 하나로 보는 어떤 그런 장자의 경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장자라는 사상은 어느 시대에 생겨난 것인가? 굉장히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면 굉장히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혼란한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시대였고, 그 시대에는 제자 백가란 100가지 이상의 사상가들이 그 난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지, 이 세상이 편안해지고 난세가 극복돼, 이런 어떤 많은 학자들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사상가입니다. 이런 변혁의 시대에 어떤 고대 중국의 그 주나라 왕조, 아주 고대 왕국이 무너지면서 삼국지 있잖아요. 그때가 이뤄지는 그런 위진초, 그렇게 세 삼국이 막 서로 싸우고 패권을 잡으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후들은
그렇게 셋으로 나눠지기까지 오만 그 부족들이, 마을마다 부족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한 힘을 잡아보자고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후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힘을 뒷받침해줄 어떤, 그죠? 학문적인 근거, 부국강변에 도움이 될 만한 유능한 인재들, 이런 사람들을 찾았어요. 이때 이제 제자 백가들이 도닥을 하는 거죠. 제가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에, 그래서 이 사람들, 이때는 학문이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전유했는데, 제자 백가 시대가 되면서 평민들도 학문을 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 백가들은 제후들의 능에 들어서 한 자리 잡아볼까, 그쵸?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공자는 평생 이 일을 하다가 아무 제후도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고향에 돌아와서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사상을 펼쳐보고자 제후들을 설득시키려는 그런 노력도 있었죠. 그리고 장자와 같은 도가의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이 혼란한 세상은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평화롭게 안정될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보는 거, 이 혼란한 세상의 원인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세상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뭐 노자는 아직도 무의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장자는 그렇게 세상의 본질을 꿰뚫고 보고 와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많은 사상가 중에서 그래도 오늘까지 역사에 남는 그런 그 학파들은 유가, 그 다음에 묵자라고 있어요. 도가. 이 세 가지는 사상이 서로 꼬리를 물고 연결이 돼요. 유가에서 이런 사상을 펴면 묵가는 또 그거에 반대 사상을 펴요. 그러면 도가에서는 묵가와 유가를 싸잡아서 그것은 모두 다 인이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인간을 해하는 것이지 결국 인간을 돕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또 유가에서는 장자와 노자를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이 세상을 피하고 이 세상을 평정할 만한 그 사나이의 뜻을 실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현실 도피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자는 누구인가?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장자는 몽인으로서, 몽이라는 나라에 사는, 원래 장자는 뭐냐면 장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자, 자, 공자자, 자는 선생, 마이스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이라는 선생님. 장자는 장이라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주이고, 칠원이라는 곳에서 벼슬을 잠깐 했다고 합니다. 그 학문은 살피지 않을 것 없도록 박학다식하였고, 그의 사상은 노자의 설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저서는 10만자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언어로서 비유, 은유, 그 다음에 유가를 비판하는 어떤 학자를 대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산둥성과 후낭성 사이에 있는 여기에 있던 그런 어떤 여기에 있던 조그만 나라, 여기쯤에 살고 있어요. 우리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중국이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칠원이라는 벼슬은 뭐냐면, 칠원의 벼슬아치라는 뜻이고, 소, 양 같은 가축을 기르는 말단 간직이었어요. 뭐 학문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을 접하는 그런 어떤 적이고, 아내가 죽은 뒤에 장자는 초야에 묻혀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장자가 더덕더덕 기운 거친 베옷을 입고 띠는 바르게 맸으나 삼으로 얽어맨 신발을 신고서 위왕을 만났다. 위왕이 이렇게 말했다.
선생은 어찌 그리 고달프시오. 형색이 그렇게 고달프시오.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가난해서 그런 것이 고달픈 건 아니다. 우리는 가난하면 고달프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난해서 이러는 거지 내가 내 삶이 고달픈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써 말하는 게 심상치 않죠? 선비로서의 도덕을 갖추고서 그것을 실행할 수 없을 때 고달프다고 한 거지. 내 옷이 해지고 신발이 구멍이 나고 그래서 가난한 것은 고달픔이 아니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것을 이른바 때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장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때가 안 왔다. 근데 어찌 보면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장자의 때가 돌아온 것 같아요. 물론 한 나라에서도 장자의 그 노장의 사상을 다시 복귀시키겠지만 오늘날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어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동양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장자를 연구하는 서양의 학자들도 얘기하고 토마스 머튼도 장자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장자는 이제 여기 말고 다른 구절에 보면 자기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어떤 시대적 상황을 고발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 능력이 없고 뭐 이런 어떤 것도 있지만 하고 자신의 빈곤함은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는 불가피한 순환에 어떤 경우는 해도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뭐 가난하게 살라고 그러는가 하는데 해도 안 되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는 루저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땅치 않은 거죠. 장자에게 이 얘기를 했으면 장자에게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는 왠지 모르지만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때를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유가 그거는 우리가 따져서 네가 루저고 네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장자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피해서 그래서 그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장자는 사실 명으로 받아들여요. 자기가 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도 다녀요. 빌리러 다니면서 투박을 맞으면 또 막 거기다 이거 한마디 막 해요. 장자가. 다른 글에 보면은. 그래서 장자는 자기의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뭐 사사로운 관계를 맺고 이득을 해서 자기 가난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난을 자기가 때를 만나지 못한 한 학자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장자는 누구인가? 장자는 도가에 속한 학자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사마천이. 여기 보면 노자의 설에 귀속되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노자는 기원은 양주라는 그런 어떤 학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분의 설에 근거합니다. 양주는 되게 유야주의와 경물중생. 나 자신은 이 세상 털 하나로 온 세상을 구할 수 있어도 나는데 그거 따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굉장히 가벼이 보고 인간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춘추여시라는 어떤 글에 보면은 양주가 양주에게 이제 묻는 거죠. 당신은 털 하나를 뽑아. 춘추전국 시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니까 당신의 정강이의 털 하나를 뽑아서 세상을 구할 수 있으면 하겠는가? 여러분들 하겠어요? 하겠다고 하겠죠? 내 정강이 털 하나 따끔하게 뽑아서. 근데 양주는 뭐 아니면 안 한다 그래요. 생각을 해봐라. 천하는 본래 털 하나로 이거는 감언이설인 거죠. 그렇죠? 구별될 수 없다. 금자. 그래도 만약 구할 수 있다면 하겠는가? 그러니까 양주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맹손양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대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당신에게 말하고 싶소. 맹손양은 그 양주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살갗을 키우고 천만금을 얻게 당신. 여러분들 하겠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들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100만 원 준대. 불 끄고 한 1분만 여러분 막 꼬시고 핥히고 그 100만 원 준다면 한대요. 1분만 참으면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비교했어요. 1000만 금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금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맹손양은 또 다시 한번 사지를 하나 끊어서 나라를 얻겠다 하면 그지.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8가지 중에 하나를 끊어서 1억 원의 보상금을 주는 학연님 안 한다 그랬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무자 가만히 있었다. 이때 맹성량이 이런 얘기를 해요. 털 한 올은 피부보다 미소해요. 그죠? 피부는 사지 하나보다 미소하다. 근데 그 많은 털을 모으면 피부만큼 중요하고 많은 피부를 합치면 사지만. 그러니까 이 조그만 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큰 것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양주의 본뜻은 그거죠. 턴 한 올은 본래의 몸의 10,000분의 1 중에 하나인데 어찌 가볍게 여길 것인가. 그래서 양주의 중심사상은 위와 주의. 정강이의 털 하나를 뽑아서도 천하를 이롭게 한다고 해도 하지 않아요. 그것은 감언이설이라는 거죠. 경물중생, 물을 가벼이 여기고 삶, 나라를 구한다는 것을 물로 봤어요. 삶을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 하여튼 생명을 온전케 하여 그 진수를 보존하고 물질 때문에 자기의 신체에 누를 끼우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런 장자를, 그래서 왜 양주는 이런 말을 했냐면 나의 생명은 오직 나를 위해 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하고 이러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 막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내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생명은 오직 나를 위해 있다. 그러므로 나를 이롭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에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 30년 전만 해도 막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의 생명을 중요시하고 너의 생명을 먼저 보살피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양주의 이 사상이 오늘날에도 귀천을 논하자면 천자의 벼슬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경중을 논하자면 천하의 부를 다 차지해도 그것과 바꿀 수 없다. 여러분들 바꾸겠어요?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근데 바꾸잖아요 요새는. 안위를 논하자면 하루아침에 그걸 잊어버리면 다시 끝날 수 없다. 생명은 이렇게 귀한 것이다. 그래서 도를 터득한 이는 나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 그렇죠? 천하를 구하기보다 나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라는 어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런 양주의 위화주의와 경물중생 사상에서 출발해서 무위자연, 무위정치로 발전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노자가 양주의 말처럼 은수생활로 내 생명을 잘 지키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위험을 피하고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노자는 생각했는데 만물의 근원이면서 변하지 않는 도, 상도, 자신이 변하지 않는 도를 따라 행동하는 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통 출렁거리면서 변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위태로워서 굴러떨어지고 넘어지고 내 목숨을 위험하게 해요. 아무리 내가 그것을 보존하려고 한다 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생명을 주관하는 원칙에 내가 그 원칙을 따라서 살면은 나는 안전할 수 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이런 노자는 도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면서 생명의 그 근원인 도. 그래서 도의 원칙을 상도, 변하지 않는 도라고 얘기했고 우주의 모든 원리로 돌아가야 할 귀착지라고 봤고 이 도는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름을 그냥 붙여서 도라고 했다. 인간의 언어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도가 도, 비상도. 우리가 도를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도는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심오한 이 도는 그래서 무라고 이름을 짓는다. 그 도에서 모든 것이 유래한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도의 법칙. 이거는 어찌 보면은 또 도자는 주역의 어떤 사상.
고대 중국의 그 근원적인 사상, 역의 원리, 그렇죠? 역의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 역의 원리, 물급필반 반본 법기 사상. 물은 계속해서 끝까지 발전하다가 극에 도달하면은 다시 원천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사상. 커지면 가고 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되돌아온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 화 곁에는 복이 있고, 그렇죠? 복 곁에는 화가 있다. 중국 사상에 이런 거 있잖아요. 생명 옆에는 죽음이 있고 죽음 옆에는 생명이 있다. 이런 거예요. 생명도 무한히 커지면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돌아가는 게 자연의 법칙인 거죠. 우리가 뭐 이 세상의 행복을 끝까지 막 살고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이걸 붙잡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행복은 불행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행복의 극치에 있을 때 사람들 불안해 하잖아요. 또 무슨 일이 올라가. 불안해 하기보다는 이만큼 이제 누렸으니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부자를 뭐라고 부르죠? 밀리어넬이라고 하는데 억만장자, 백만장자들이 3, 4대를 못 가요. 사실은 보면은 그것이 순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지금 미국이 대세로 패권을 잡고 있지만 우리의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기르면 3, 400년이에요. 3, 400년이에요. 로마, 그쵸?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자의 제자가 양자가 알고 있는데 양자가 노자한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노자가 양자한테 영향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 양자의 사상들을 이런 덕물 중생을 이어받은 걸로. 있고 양자도 아래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볼게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자연의 원리를 개인의 어떤 삶에 펼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와 정치의 그 관계의 원리로 노자는 사용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자연스러운 행위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데에 적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무의 정체는 천하를 차지하려면 일거리를 만들지 않아. 일거리는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을 막 뭔가를 하지 말고 못하게 하고 막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자연적으로 가는 것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고 이 사회를 운영하면은 굉장히 세상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는 유약 승강강 천하에서 그러니까 이 도의 원리는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거예요. 그 부드러운 것은 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가장 굳센 힘이고 그 유연함은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은 진정한 힘이라고 합니다. 이거 요새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강 대 강으로 나가면 다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연함, 부드러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김민기 씨 아시죠? 김민기 씨 상록수 아침이 있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어록 중에서 저는 그분 돌아가시고 한 달은 제가 그분을 제 인생의 사부님으로 삼았어요. 그 어록에 보니까 김민기 씨를 사실 그 나라에서 죽일까도 생각했어요. 없애버릴까도 생각했는데 또 다른 영웅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김민기라는 사람을 모르지만 그 노래를 알고 모든 사람에게 너무 알려진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 영웅이 되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내가 너를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김민기 씨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기 씨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고자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낫게 살아주겠다. 그 농사지로 가셨잖아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면서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낫게 살아주겠다. 이렇게 했던 그 말이 너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김민기 씨를 보면서 어쩌면 노자의 사상을 터득한 게 아닌가. 근데 이런 사상을, 이런 것을 지금 사람들이 말로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행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천하 막부지 막능해.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행하는 사람은 없다. 이 시대에 그 노자의 사상이나 장자의 사상, 좋은 말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행하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이제 슬슬 조금 이제 지루해지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노자의 무의정치, 천하의 금지령이 많을수록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백성들이 예리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 국가는 더 혼란해지고, 사람들의 기술이 발달되면 기괴한 물건이 많이 쌓여 나오고, 법령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다. 지혜를 끊어버리면 백성이 100배나 이롭고, 인의를 끌어버리면 백성이 다시 효자스럽게 되고, 교묘한 이익은 끊어버리면 도적이 없게 됩니다. 이 말 맞잖아요. 그래서 뭐 청문회 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세상에 법이 많고 금지령이 많으면 그거를 피해가는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풀고 자연스럽게 삶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장자하겠는데 여러분들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10분만 쉬고 와서 이제 장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